그녀의 이름은 소희. 올해 23살이다. 그녀는 오랜 시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놓았다. 그 집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막혀요. 그녀의 가족은 13년 전 서울 외곽의 오래된 여관 건물 3층으로 이사를 왔다. 겉보기엔 낡았지만 내부 구조는 이상할 만큼 깨끗했다. 무엇보다 벌레 한 마리조차 없었다. 그때가 여름이었지만 모기조차도 없었다. 이삿날 저녁, 엄마가 장식장 먼지를 닦으며 말했다. 이거 예전 주인이 두고 간 거래. 고급져라. 어떻게 찜찜하면 버릴까?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면 새 가구보다 튼튼하잖아. 그냥 써. 소희는 그때 그 가구들을 유심히 쳐다봤다. 특히 화장대 거울. 거울엔 얇은 금이 하나 가 있었는데 그 금이 마치 눈동자처럼 자신을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새벽에 잠에서 깬 소희는 벽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오빠, 자? 자. 대답은 들렸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소희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다. 그때 얼굴 위로 차가운 손길이 스쳐 지나갔다. 순간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는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뒤에는 아빠가 소희를 끌어안고 있었다. 엄마가 문가에서 울먹이며 물었다. 소희야, 왜 거기 서 있었어? 나 모르겠어. 그냥... 그날 이후 가족은 아무 말 없이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잤다. 몇 년이 지난 후 오빠가 조용히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날 밤 네가 창문을 손가락으로 치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네가 더워서 그러는 건가 싶어서 창문을 열어줬는데 너가 갑자기 그 위로 올라가더라고. 무슨 소리야? 나 자고 있었는데? 아니야. 너 분명 웃고 있었어. 마치 입이 귀까지 찢어진 것처럼. 그때 오빠는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창문 밖에서 흘러들어왔다고 하였다. 그건 그녀의 머리카락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 사건 이후 이상한 일들은 더욱 잦아졌다. 쿵쿵 울리는 진동과 틀지 않은 물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집이 오래돼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엄마가 머리를 묶어주고 있던 중이었다. 엄마, 탁자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밑에 층에서 뭘 하고 있는 거겠지. 아니야, 바로 밑에서 들려.
그녀의 말을 듣고 엄마가 고개를 숙여 탁자 아래를 바라보았다. 그러던 그때 검은 손이 천천히 바닥을 긁고 있었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야는 순간 검게 물들어 버렸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건 귀에 걸린 미소로 웃고 있는 딸 소희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빠는 술에 취한 채 화장대 앞에서 중얼거렸다. 이 거울 계속 이상한 일들이 생겨. 그렇게 이야기하곤 거울로 그 주먹을 쳐버렸다. 그렇게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며 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그 후로 아빠는 말을 잃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은 그 집을 떠나게 되었다. 사연을 들은 나는 지금 그 집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았다. 나의 질문에 소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하였다. 지금은 그냥 아스팔트 도로가 됐어요. 근데 가끔요, 그 길 지날 때마다 차 유리에 제 얼굴이 비쳐요. 그때 그 웃고 있던 얼굴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소희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녀가 말한 그 여관 건물을 찾아가 보고 싶었지만 지도에서도 부동산 기록에서도 그 주소는 이미 폐지된 도로명으로 사라져 있었다. 나는 뭔가 이상했다. 시청 기록에는 분명히 남아 있어야 했는데 그 구역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워버린 것처럼 흰색 공백으로만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결국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서울의 외곽, 오래된 고가도로 아래. 거기엔 작은 휴게 공간처럼 보이는 아스팔트 바닥이 하나 있었다. 길 중앙엔 미세하게 균열이 가 있었고 그 틈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 같은 형태의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다. 나는 그곳에 손전등을 비추었다. 이건 분명 머리카락이었다. 바람이 불자 그게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순간 귀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때 소희의 말이 떠올랐다. 창문을 치던 소리, 탁자 밑에서 들려왔던 소리, 그 소리가 지금 내 귓가에 들리고 있었다. 그때 손전등 불빛이 갑자기 흔들렸다. 바닥의 균열이 천천히 벌어지더니 그 아래에서 하얀 무언가가 올라왔다. 손이었다. 작은 아이의 손. 나는 뒤로 물러나며 주저앉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 추워요. 열어주세요. 그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내 귀 바로 옆에서도 울렸다. 나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렸다. 순간 가로등 아래에 비치되어 있던 거울에 어떤 얼굴이 비쳤다. 꼭 유리에 반사된 것처럼 귀 끝까지 찢어진 미소를 지은 채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겁을 먹고 손전등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불빛이 도로 위를 비췄고 그곳엔 이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천천히 기어다니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전력으로 도망갔다. 뒤에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긴 아이의 웃음소리 같았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숨을 고르자 가슴이 심하게 요동쳤다. 하지만 그때 내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켜지게 되었다. 휴대폰을 쳐다보니 부재중 전화가 한 통이 와 있었던 것이었다. 소희라는 이름으로 13분 전, 즉 내가 도로 위에 있었던 시간에 영상 메시지가 하나가 와 있었다. 나는 손이 너무 떨렸다. 영상 기록을 눌러 재생을 하자 화면에는 도로 위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비쳤다. 그리고 내 뒤로 한 아이가 서 있었다. 그 얼굴, 그 미소, 소희가 말했던 그때 그 얼굴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영상을 재생하였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하였다. 화면 속 그 얼굴, 소희가 말하던 웃는 얼굴은 매번 조금씩 다르게 웃고 있었다. 처음엔 입이 귀에 걸린 채로, 그 다음엔 눈이 뒤집힌 채로,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나는 이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소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소희 씨, 혹시 요즘 이상한 일 없어요?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날 이후 제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꾸 누가 웃어요. 근데 그게 저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통화가 끊기고 얼마 뒤 나는 소희의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9층 복도 끝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소희 씨, 대답이 없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한가운데 큰 거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소희가 서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녀의 얼굴, 입꼬리가 귀 밑까지 찢어져 있었다. 피가 흐르는데도 계속 웃고 있었다. 이제 알겠어요. 그게 누구였는지.
그녀는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때 그 집 화장대 거울 속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내가 그때 본 소희의 모습은 거울 속에조차 비추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알고 보니 원래 그 도로는 없었던 도로였고 그 집조차 없었던 집이었던 것이었다. 소희라는 여자조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황급히 도망치려 하였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그렇게 그녀가 나의 뒤에까지 쫓아왔다. 나는 가까스로 발버둥을 쳐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너무 무서웠던 나는 근처 무당집을 바로 찾아가게 되었다. 그 무당에게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허허, 뭔가 쉬어도 단단히 쉬었구만. 그 아파트엔 사람이 안 산 지 오래됐어. 네? 아니요, 분명 제가 갔다 왔는데. 어허, 지금 자네 뒤에 누가 쫓아왔는지나 알고 이야기하는 건가? 나는 너무 놀라 뒤를 쳐다보려 하였다. 그때 보지마! 무당이 크게 소리쳤다. 지금 당장 집에 가서 그것부터 버려. 그거요? 그래. 그 집에 있는 화장대 말이야. 그걸 타고 그게 넘어온 거야. 내가 지금 자네를 따라온 저 영혼은 잠깐 묶어둘 테니 빨리 가서 버려. 내가 묶을 수 있는 것도 시간이 별로 없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집으로 향했다. 대체 어떤 화장대를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화장을 하질 않는데. 그 순간 내 눈에 무언가 하나가 들어왔다. 며칠 전 거울이 없는 채로 밖에 있던 서랍장이 생각이 났다. 나는 다른 생각조차 할 것도 없이 무당이 일러준 대로 나는 그 서랍장을 테이프로 꽁꽁 감은 채 근처 공터로 가 그것을 태워버렸다. 그러던 중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여자와 어린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다 타서 재가 되어버렸고 나는 다음날 다시 무당을 찾아가 자세한 내용을 듣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서랍장은 예전에 원혼이 붙었던 물건이었던 것이었다. 근데 그 물건이 나를 쫓아왔고 나는 그것에 홀린 줄도 모르고 소희라는 여자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무당이
던진 말에 나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그거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야. 그냥 자네한테서 그걸 떨어뜨린 것 뿐이야. 또 그것이 어딘가로 들러붙었을지는 아무도 몰라. 물건에 깃들어 타고 넘어온 귀신은 본래의 물건을 찾지 않는 이상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원호는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이야기인가?